안녕하세요. 13주차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13주차 실습은 녹화로 진행됩니다. 13주차 수업에 앞서서 지난 시간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에서 조건은 4가지였는데요. 먼저 아소스 데이터를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고 데이터열의 날짜 값을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이어와 먼스이어를 새롭게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된 열과 지점명인 stn열을 이용해서 서울의 2024년 8월의 평균 기온 자료를 추출하고 추출된 자료에서 8월 평균 기온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단계별로 색상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먼저 조건 1은 파일을 읽는 단계, 조건 2와 3은 읽은 파일을 이용해서 불러온 데이터의 형태를 바꾸거나 변수를 추출하는 단계, 조건 4는 조건 2와 3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단계로 나눠집니다. 먼저 파일을 읽는 단계입니다. 판다스를 이용해서 파일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합니다. 임포트를 이용해서 판다스를 불러오고 as를 이용해서 약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해 줍니다. 판다스 내에 read csv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자료를 읽고 df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여기서 제 실습 자료의 경로는 유저스의 유저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각자 아소스 자료가 있는 디렉토리, 즉 폴더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df로 저장된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지점 id, 지점명, 일시, 평균 기온, 최고 기온, 최저 기온, 강수량 자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의 형태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조건에서 데이터열을 이용해 이어와 먼스열을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운 열을 추가하는 방법은 변수명 뒤에 대괄호를 하고 새롭게 추가될 변수명을 입력한 후 오른쪽에는 새롭게 추가될 열에 들어갈 값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df 변수에 이어열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df 대괄호 이어를 입력하고 오른쪽에는 데이트 값을 문자열로 인식시키고 네 번째까지 불러오도록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연도와 월을 불러오는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와 월에 대한 열을 새롭게 추가한 후에 df를 해보면 가장 오른쪽에 열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된 열을 이용해서 필요한 값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2024년 8월이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열을 보면 지점명인 stn, 연도인 year, 월인 month열을 추출해야 합니다. 또한 평균 기온인 t-average 열도 추출해야 합니다. 먼저 필요한 4개의 열을 데이터 프레임에서 추출해 줍니다. 필요한 열을 추출하는 방법은 df 대괄호 후에 필요한 열의 변수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추출할 열이 하나일 때는 대괄호를 한 번만 쓰고 지금처럼 추출할 열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리스트 형식으로 열의 변수명을 입력해 줍니다. 이제 t-average라는 데이터 프레임에는 4개의 열 값만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의 2024년 8월의 값을 추출해야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조건에 맞는 값을 추출하는 방법은 위에 데이터 프레임에 대괄호를 하고 조건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때 조건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 조건마다 소괄호로 묶어주며 AND나 파이프 기호를 써서 조건들을 이어줍니다. AND 기호는 말 그대로 AND의 개념으로 교집합이고 파이프의 경우에는 OR의 개념으로 합집합입니다. 지점명에 서울, 연도에 2024, 월에 08을 입력하여 df new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자료를 이용해서 월 평균 기온을 계산하겠습니다. 월 평균 기온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프레임의 기본 메소드인 min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sum 함수와 count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sum 함수와 len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여러분의 동기가 작성한 코드입니다. 자료를 읽고 연도와 월에 열을 추가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조건에 맞는 값을 추출해서 변수로 저장하지 않고 바로 계산을 했습니다. 조건에 추출해서 저장을 하는 이야기는 없었으므로 조건에 맞게 계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의 풀이와 다른 게 있다면 월에 대한 열을 추가할 때 지정한 문자 열의 범위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월을 정의할 때 5에서 7로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는 6에서 7로 되어 있습니다. 6에서 7로 되어 있을 경우 실제로는 7번째 문자열만 가져오겠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8월을 찾는 조건에 8만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뒤에 결과 슬라이드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과 슬라이드입니다. 첫 번째 결과는 자료를 읽은 후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한 결과이고, 두 번째 결과는 연도와 월, 열을 추가한 후에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에서 월값은 1과 2 등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8월의 평균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 10월부터 12월을 찾는 조건이었다면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의 코드에서 열을 추가한 후에 해당 데이터 프레임의 전체를 봤다면 10월, 11월, 12월은 1의 자리만 저장이 돼서 0, 1, 2로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하고 문자열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실수는 많은 친구들이 하는 실수이고 특히 10월, 11월, 12월이 되지 않으면 에러나 이상값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코드 덕분에 다른 친구들도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13주차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리퀘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크롤링을 해보겠습니다. 크롤링은 웹페이지의 내용을 가져와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파이썬에서는 리퀘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러한 크롤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왼쪽에 서울정보소통광장 웹페이지가 오른쪽의 이미지처럼 보이고요. 오른쪽 형태에서 크롤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크롤링 실습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정은 크롤링과 결과 저장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일입니다. 판다스를 불러올 때와 같이 임포트를 해줘야 하고 불러와야 할 라이브러리는 총 3가지입니다. CSV, request, beautiful soup이고 이 중 CSV를 제외하고는 설치가 필요합니다. 설치는 느낌표 pip 인스톨 후에 라이브러리명을 써주면 됩니다. 이후 각각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줍니다. from bs4 import beautiful soup은 bs4에 있는 beautiful soup을 불러오겠다는 뜻입니다. 라이브러리 설치와 불러오는 부분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크롤링을 할 URL과 결과로 저장될 파일명을 정의한 변수를 설정하겠습니다.
URL 변수명은 베이스 URL로 하였고 뒤에 문자열은 정보소통 광장의 보도자료 웹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중괄호로 쌓인 페이지 부분은 웹상에서 게시판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페이지라는 변수로 처리하여 반복문을 통해 원하는 페이지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크롤링한 결과를 저장할 리스트를 준비하고 페이지 이동을 위한 반복문을 설정하겠습니다. 리스트의 경우 변수명을 정의하고 빈 리스트로 설정하면 준비가 끝납니다. 1에서 5페이지까지 기사를 읽기 위해 포문의 정의를 해줍니다. 포페이지인 레인지 1,6은 1부터 5까지의 정수값을 페이지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동안 포문 내의 코드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포문 안의 코드를 보면 URL이라는 변수가 정의되어 있고 이 변수는 base url.format, 페이지는 페이지라는 값을 가집니다. .format은 문자열에서 중괄호로 묶여있는 변수에 값을 넣는 포매팅 문법입니다. 아까 보셨던 base url에서 중괄호 페이지라고 묶여있던 부분에 우리가 포문의 반복문에서 정수로 받은 페이지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 결과는 아래 프린트 요청 URL을 확인하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포문에서 처음에는 1이 페이지라는 변수로 들어가고 이 변수가 베이스 URL의 중괄호로 묶인 페이지 값으로 들어가 실제 접속을 하기 위한 URL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코드를 작성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웹페이지에서 HTML을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실습 2에서 정의한 URL로 HTTP GET 요청을 하고 서버의 응답을 RESP라는 변수에 담게 됩니다. 그 코드는 RESP는 request get URL입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RESP라는 변수 안에는 resp.status code, resp text, resp headers라는 값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실제 페이지의 HTML 코드 전체를 문자열로 가져와 HTML 변수에 저장합니다. 실습 4에 해당하는 내용은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코드는 포문 내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에 실습에서 계속 코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에 실습 내용을 이어가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의할 점은 포문 내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들여쓰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그림은 실습 4에서 저장된 HTML을 프린트한 결과입니다. 웹페이지에서 그림에서와 같은 내용들을 HTML 형식으로 불러온 후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실제 웹페이지에서 F11을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불러와 확인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불러온 내용이 실제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해당 URL에 있는 내용을 다 불러온 상태입니다. 앞에 있던 요청 URL 결과에서 출력되는 주소로 들어간 후에 F11을 눌러서 오른쪽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불러온 HTML 형식의 텍스트를 파싱하는 방법입니다. 파싱이란 문자열을 토큰으로 분류하고 이를 구문트리로 재구성하는 분석 과정입니다.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문자열의 스플릿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플릿은 문자열을 정의된 구분자로 나눈 후에 리스트로 보여주는 건데요. 파싱도 토큰이라는 구분자로 전체 HTML 내용에서 필요한 부분을 추출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프린트 HTML 결과를 보시면 헤드나 타이틀 등과 같이 괄호에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토큰입니다. HTML에서 웹페이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어서 이 토큰들을 이용해 내가 원하는 자료가 있는 위치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파서는 파싱을 해주는 프로세서, 즉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썬의 뷰티풀숲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HTML을 파싱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뷰티풀숲 라이브러리에 앞에서 정의한 HTML 변수를 넣어주고 파서로는 HTML 파서를 사용한다고 정의해 줍니다. 이 결과는 숲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이후 이 숲이라는 변수는 HTML에 있는 테이블 토큰을 찾거나 tbody, tr 등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원하는 토큰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실습5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파싱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작성 후에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정은 HTML에서 테이블 부분을 찾는 방법입니다. 테이블 형식은 주로 게시판에 사용되고 현재 페이지는 기사를 제공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게시판에 기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테이블 부분을 찾으면 테이블 내에 기사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뷰티풀 숲으로 파싱한 숲이라는 변수에 테이블을 찾고 해당 결과를 테이블이라는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여기서 검은색 점선 박스는 만약에 해당 페이지에 테이블, 즉 게시판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라는 의미입니다. 빨간색 박스 부분을 추가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는 테이블에 저장된 결과를 출력한 것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면 결과에서 파란색 박스에는 제목, 부서, 생산일, 조회수가 있고 초록색 박스에는 43720 서울시 강북권 5곳 등 모아타운 6곳 확정 주택시설 전략 공급과 2025년 12월 2일 39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홈페이지 화면은 실제 웹페이지의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이 화면에서는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게시판의 컬럼명은 번호, 제목, 부서, 생산일, 조회수로 우리가 테이블에서 출력했던 파란색 박스의 내용과 일치하며 초록색 박스에 있던 게시 번호와 기사 제목, 부서, 생산일자, 조회수가 모두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결과와 웹페이지 화면의 게시판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왔다면 이번 단계에서는 테이블의 값을 한 줄씩 읽어가면서 제목이 있는 행을 찾는 과정입니다. tbody는 테이블에 실제 내용들이 들어있는 부분이며 tr은 행을 의미합니다. thead는 앞에서 본 것 같이 제목, 부서, 생산일, 조회수 등과 같은 열 제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포문으로 테이블에 실제 내용이 있는 부분에서 한 행식을 불러와 tr이라는 변수에 넣은 후에 이 tr에서 a, href 속성을 가진 부분을 찾습니다. HTML 구문에서 제목은 주로 A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제목을 찾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의 결과에서도 제목이 있는 부분이 A, href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을 추가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는 테이블에서 행을 읽어가며 A, href 속성이 있는 행을 찾아 출력한 결과입니다. 결과에서 보면 시작할 때 A, href로 되어 있고 프레스 숫자로 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 제목이 나옵니다. 아래 홈페이지 화면의 내용에서 제목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HTML에서 기사 제목이 있는 부분을 찾은 것입니다. 제목이 있는 부분을 찾았으니 불필요한 부분을 빼고 실제 제목만 추출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이 있는 부분을 A로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get 텍스트를 하면 글자 부분만 출력이 됩니다. 이 get 텍스트의 괄호 안에 스트립은 true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문자열에서 앞뒤 공백을 제거하는 옵션입니다.
이렇게 추출된 글자는 타이틀이라는 변수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실제 기사 내용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기사의 URL을 저장하겠습니다. 디테일 URL은 기존 서울정보소통광장의 URL에 해당 게시물의 번호를 붙이면 됩니다. 앞서 봤던 href에서는 슬러시 프레스 숫자로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서 프레스는 웹페이지에서 기사 게시판을 의미하고 숫자는 그 게시판의 게시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게시판과 게시 번호를 추가를 하게 되면 바로 그 기사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빨간색 박스를 추가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앞에서 추가한 타이틀 변수와 디테일 URL 변수의 출력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타이틀 변수는 제목만 글자로 잘 출력되었으며 디테일 URL은 추출한 내용을 추가해서 나타냈습니다. 추출된 디테일 URL을 클릭해보면 바로 해당 기사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기사 URL과 함께 기사를 작성한 부서와 날짜도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저장한 행 변수인 tr에서 td로 구분되어 있는 내용을 가져와 tds로 저장하겠습니다. 여기서도 find all이라는 함수가 사용되었습니다. 기사가 있는 행의 경우에는 부서명이 세 번째, 일자가 네 번째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 안에 tds가 4개 이하인 행은 4개 미만인 행은 기사가 아니므로 제외하는 코드도 추가했습니다. dept라는 변수에 부서명을, date라는 변수에 날짜를 넣어주겠습니다. getText는 앞에 제목에서와 같이 글자만 추출하는 메소드입니다. 빨간색 박스를 추가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우리가 정의한 DEPT와 데이트 변수를 출력한 결과입니다. 각 기사별 부서와 날짜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DEPT와 데이트 변수를 출력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정의한 변수들을 출력하기 위한 단계로 기사 한 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형으로 만들고 리스트에 저장하겠습니다. 한 행에서 출출한 일자, 부서, 제목, 기사 URL을 키값과 함께 가장 처음 정의했던 로우 올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빨간색 박스 부분을 추가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는 웹페이지 게시판에서 일자, 부서명, 기사 제목, URL을 저장한 결과를 출력한 것입니다. 서울 소통광장 게시판에는 한 페이지에 15개의 기사가 표출됩니다. 이에 따라 저장된 사전형도 15개가 저장되었습니다. 이후 포문에 의해 5페이지까지 반복 실행된다면 총 75개의 기사가 저장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저장한 로우 올 리스트를 출력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를 CSV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CSV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로우 올 리스트를 저장합니다. with open as f는 우리가 판다스가 아닌 내장된 함수로 파일을 생성하고 여는 방법입니다. W 옵션은 파일을 쓰기 위해서 여는 것이고 CSV 패스는 가장 처음에 정의를 했던
결과 저장 파일 경로와 파일명입니다. 실제 파일을 쓰는 것은 CSV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며 이때 사전형을 CSV로 쓸 때는 딕셔너리 라이터를 사용합니다. 라이트 헤더는 컬럼명의 파일을 쓰는 것이고 라이트 로우는 실제 값을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프린트는 파일에 저장된 결과와 해당 파일에 쓰여진 행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실행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전체 코드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1에서 5페이지까지 베이스 URL을 조합해서 페이지를 읽은 후 각 페이지에서 테이블 내 기사를 찾았습니다. 제목, 일자, 부서, URL을 추출 후에 사전형의 형태로 리스트를 저장한 후에 CSV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아래 그림은 실제 저장된 파일을 열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계획입니다. 다음 시간은 이번 시간에 작성한 결과를 토대로 진행할 예정이므로 이번 주의 결과를 모두 다 생산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만들었던 기사 항목 파일을 이용해서 각 기사 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이후 접속한 페이지에서 리퀘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기사 내용을 추출하고 추출된 내용에서 단어만 수집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단어를 이용해서 워드 클라우드로 표출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코드는 라스 서버에 올려놓았습니다. 단계별 코드와 결과를 모두 올렸으니 각자 단계별로 실행을 하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행하면서 실행 오류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